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손은 자꾸 유튜브로 갑니다. 운동해야 하는 거 알지만 넷플릭스 켜고 공부해야 하는 거 알지만 SNS 열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하죠. 또 하루를 날렸네. 근데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완전히 망가져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게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딱 10분만 써도 뇌에서 도파민이 확 올라간대요. 그런데 그 수치가 코카인 맞았을 때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진짜로요. 당신이 인스타 릴스 넘기는 그 순간에 뇌는 마약한 거랑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먹을 거 찾았을 때 나오고 위험 피했을 때 나오면서 그 행동 또 하라고 신호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즘 세상이 이 시스템을 완전히 해키해버렸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도파민 받으려면 진짜 노력해야 했어요. 사냥 나가서 몇 시간 기다려야 했고 실패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손가락 하나로 쓱 올리면 바로 새로운 영상이 끝없이 나옵니다. MIT에서 조사해봤더니 사람들이 하루에 핸드폰 96번 확인한답니다. 10분에 한 번씩 만지작거린다는 소리죠. 이게 그냥 습관 문제가 아니에요. 뇌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앞쪽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약해지는데요. 여기가 충동 조절하고 계획 세우는 곳이거든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젊은 사람들 500명 조사했는데 하루 5시간 넘게 소셜미디어 쓰는 사람들은 전전두엽이 37%나 약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신 뇌가 지금 물리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판단력 떨어지고 장기 목표 세우는 능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뇌 전문가들이 보상 예측 오류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상보다 큰 보상 받을 때 도파민이 확 터진다는 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바로 이걸 이용해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클릭하게 되죠. 하버드 의대 교수가 말하는 습관고리가 이겁니다. 지루함이 오면 자동으로 핸드폰 집어서 재미를 받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내성입니다. 독일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소셜미디어 오래 쓰면 도파민 받는 부분이 무뎌진답니다. 같은 자극으론 만족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거 찾게 되고 더 오래 화면에 붙어 있게 됩니다. 아침 습관이 핵심입니다. 텍사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어나서 처음 30분이 그날 기준을 정한대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면 하루 종일 모든 게 시시해집니다. 신경과학자 휴버만 교수가 말하는 도파민 기준선이 이겁니다. 계속 즉각적인 자극받으면 기준선이 올라가고 평소 만족감은 뚝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았던 시간이 이젠 불안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코넬 대학 5년 연구에서 하루 4시간 넘게 핸드폰 쓰는 학생들이 평균 학점 0.8점 낮았답니다. 집중력 자체가 망가진 겁니다. 뇌 스캔 찍어보니 기억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럼 왜 중요한 일은 미루게 될까요? 프린스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 뇌는 미래의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 작은 보상을 더 크게 봅니다. 계속 디지털 자극받으면 이게 극단적으로 심해져서 내일의 성공보다 지금 재미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국 서식스 대학 실험을 보면 책 읽을 때는 뇌 여러 곳이 활성화되는데 소셜미디어 할 때는 보상 부분만 켜진답니다. 책 읽고 나면 차분해지는데 소셜미디어 하고 나면 불안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멀티태스킹도 문제예요. 스탠퍼드 연구에서 멀티태스킹 자주 하면 한 가지 집중력이 확 떨어진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관찰 결과 집중 한번 끊기면 다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 걸린대요. 10분마다 핸드폰 본다면 제대로 집중한 적이 없는 겁니다. 수면도 망가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자기 전 1시간 안에 핸드폰 쓰면 멜라토닌이 55%나 줄어든답니다. 잠 못 자면 다음날 충동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듀크 대학 교수 말로는 습관의 40%는 환경이 정한답니다. 핸드폰을 침실 밖에 두고 책은 침대 옆에 두세요. 스웨덴 실험에서 앱을 두 번째 페이지로 옮기기만 해도 사용 시간이 26% 줄었어요. 두 번째는 도파민 디톡스입니다. 하루 정도 모든 즉각적인 재미를 끊는 거예요. 48시간만 참으면
도파민 기준선이 낮아지고 평범한 것들도 다시 재미있어집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줄이는 겁니다. 일주일에 10분씩만 줄여보세요. 급격한 변화는 실패하지만 점진적 변화는 지속됩니다. 네 번째는 나쁜 습관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앱 사용 제한 걸고 소셜미디어는 로그아웃 상태로 두세요. 반대로 책은 보이는 곳에 펼쳐두고 운동복은 침대 옆에 두고요. 다섯 번째는 보상 재설계입니다. 책 한 챕터 읽으면 좋아하는 차 마시고 운동 30분 하면 음악 듣고요. 시간 지나면 뇌가 건강한 활동 자체를 보상으로 느낍니다. 여섯 번째는 잠입니다. 스탠퍼드 연구소는 자기 전 2시간부터 전자기기 끄라고 합니다. 잘 자면 다음날 충동 조절이 30센털 올라가요. 일곱 번째는 운동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로는 20분만 운동해도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이 올라간답니다. 특히 아침 운동이 좋아요. 빨리 걷기나 계단 오르기면 충분합니다. 여덟 번째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미시간 대학 연구로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 6배나 오래 지속한답니다. 1년 후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너그러워지세요. 텍사스 대학 교수 말로는 자기 비난이 변화를 막는답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보고 진보를 축하하세요. 당신의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뇌는 평생 새로운 연결 만들고 다시 구성할 수 있거든요. 20년 동안 나쁜 습관 가졌어도 오늘부터 바꿀 수 있어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에 따르면 66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자동으로 된답니다. 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 기간만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의지력이 덜 필요해지는 거죠. 뉴욕 대학 연구 보면 습관 만드는 과정에서 가끔 실패하는 건 장기적 성공에 영향 안 준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핸드폰 3시간 봤으면 내일은 2시간 50분만 보면 됩니다. 작은 진보를 축하하고 계속 나아가세요. 지금 당신의 뇌는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즉각적인 재미의 노예로 살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을 선택할 건가요? 과학은 이미 답을 알려줬습니다.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오늘부터 다르게 살아보세요. 아침에 핸드폰 대신 물 한 잔 마시기, 점심시간에 SNS 대신 10분 산책하기, 자기 전에 유튜브 대신 책 한 페이지 읽기.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6개월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 있을 겁니다. 뇌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